이번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품이라는 단어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QLD부터 의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TQQQ입니다. 레버리지니까 더 위험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위험은 종목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느냐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제일 큰 기대는 딱 하나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입니다. 칩,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 모든 게 한 방향으로 몰리면 가격은 오릅니다. 오르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현실을 너무 앞질러 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뉴스가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기준에서는 자산 거품을 굉장히 빡빡하게 정의합니다. 첫째, 2년 동안 100% 이상 올라야 합니다. 둘째, 같은 기간에 시장 전체보다 100% 이상 더 잘 올라야 합니다. 셋째, 5년 수익률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맞으면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 거품 구간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스닥이 거품이다. 빅테크가 미쳤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나스닥 100도 당연히 이 세 가지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이 기준으로 나스닥 100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는 급등 구간은 아니고 S&P 500 대비 초과 수익도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5년 수익률만 강하게 남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즉, 3칸 중 1칸 정도만 체크되는 흐름입니다. 그럼 끝이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수 전체가 아니라 지수 안의 특정 섹터가 3칸을 다 채우는 경우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쪽은 2년 기준으로 100% 이상 올랐고 5년 수익률은 훨씬 더 높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도 크게 벌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거품이라는 말이 지수 전체보다는 반도체 쪽에 더 붙기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QLD와 TQQQ 투자자들이 바로 흔들립니다. 반도체 거품이면 나스닥도 같이 꺾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QLD, TQQQ는 지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반도체가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스닥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나스닥을 산다는 건 단순히 반도체를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소비자 서비스, 광고, 결제, 헬스케어, 온갖 이익 구조가 섞여 있고 그중 상당수는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반도체처럼 한 번에 꺾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섹터 한 개보다 훨씬 느리게 과열되고 훨씬 느리게 식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이 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라는 이름으로 지출이 경제 성장의 큰 축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였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커질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이 경제 안에서 몇 번을 돌면서 성장으로 잡히느냐입니다. 흔히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빅테크가 인공지능 설비에 돈을 씁니다. 그 돈은 칩회사로 가고 장비회사로 가고 전력 설비로 가고 건설과 부동산과 물류로 가고 임금으로도 가고 다시 소비로도 갑니다. 그래서 처음의 지출보다 더 큰 성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하게 작동하면 시장은 그걸 근거로 더 큰 기대를 붙입니다. 기대가 붙으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또 투자가 정당화되고 그게 또 기대를 키웁니다. 전형적인 과열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투자가 결국 수익으로 돌아오느냐입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폭발시키고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리고 그래서 투자가 수익률로 증명되면 과열처럼 보이던 것도 나중에는 정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오면 투자 논리가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지출이 줄어들면 성장 기여가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주가 조정이 아니라 성장의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분명히 성공한 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용입니다. 거대한 사용자 기반이 생겼고 실제로 업무와 생활에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바로 기업 전체 생산성 통계에 폭발적으로 찍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의 현장에서는 파일럿은 많은데 전사 적용은 느리고 적용해도 수익으로 연결되는 속도는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매출이 커진다고 해도 인프라 투자 규모를 그대로 정당화할 만큼의 숫자가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거품 논쟁의 실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QLD와 TQQQ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스닥을 통째로 믿는 게 아니라 나스닥의 변동성을 내 편으로 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LD는 2배입니다. 말 그대로 나스닥백의 방향성을 강화한 코어 엔진입니다. 장기 우상향을 전제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좌가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TQQQ는 3배입니다. 같은 방향이라도 훨씬 더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TQQQ는 코어가 아니라 조건부 가속장치로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반대로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 TQQQ 비중을 올리고 시장이 꺾이면 겁나서 팔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붙습니다. 이러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해야 합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QLD 중심으로 단단하게 가고 시장이 꺾이고 공포가 커질수록 TQQQ를 아주 규칙적으로 쓰는 겁니다. 공포 구간에서만 레버리지의 복리 엔진이 진짜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첫째, 현물 기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둘째, 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셋째,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세 구간은 시장의 심리를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현물이 21선 위에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추세가 살아있고 조정은 짧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QLD를 중심으로 끌고 가고 TQQQ는 욕심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TQQQ는 현금처럼 쓸 자리도 남겨둬야 합니다. 현물이 21선을 깨고 51선 근처로 내려오면 시장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무서워지고 거품이라는 말이 더 커지고 사람들은 이제 늦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간이 QLD와 TQQQ 투자자가 가장 쉽게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면 멘탈이 흔들리고 안 들어가면 또 올라갈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분할입니다. QLD는 계속 코어로 싸되 TQQQ는 이 구간에서만 정해진 수량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현물이 201선까지 내려오는 구간은 시장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안해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생존이 먼저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전략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비중을 낮추고 현금을 지키는 방식. 둘째, 정말 긴 호흡으로 훨씬 더 잘게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중간을 하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QLD는 꾸준히, TQQQ는 조건부로, 그리고 조건은 차트와 현금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전략이 없습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리는 산소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반도체가 거품이면 지금은 아예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거품 논쟁이 있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끝은 논쟁이 사라지고 모두가 확신할 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은 대개 다같이 확신할 때 비싸고 다같이 무서워할 때 쌉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진짜 돈이 안 되면 나스닥은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투자가 당장 30% 줄어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더 커지고 경제의 중심이 되어갈수록 나중에 꺾일 때 충격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끝장을 보겠다는 공포보다는 2에서 3년 뒤를 더 조심해야 하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하냐? 이 질문도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단순한 원칙을 좋아합니다. TQQQ는 목표 구간에 오면 일부를 줄이고 줄인 돈의 일부는 다시 QLD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로 번 수익이 계좌의 뼈대를 키우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TQQQ로 번 돈을 다시 TQQQ로만 굴리면 언젠가 한 번의 큰 조정이 모든 걸 되돌려 놓습니다. 또 하나, 하락장에서 어떻게 버티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만 들고 가는 겁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리스크는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 때문에 계획이 깨지는 겁니다. 계획이 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그래서 QLD를 코어로 두고 TQQQ는 규칙으로만 만지고 현금은 반드시 남겨두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조건 거품이라는 단정은 숫자로 보면 생각보다 허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가 만들어내는 기대가 과열로 바뀌는 순간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공포로 도망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가속하고 수익이 나면 일부는 QLD와 현금으로 옮기는 구조. 이 구조가 있으면 거품이든 아니든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내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